부모와의 관계라서 이것 또한 정말 대인관계만큼 해결되지 어려운 관계입니다. 오님이 엄마랑 화해하고 싶은데 엄마가 미워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있고요. 드리머님께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런 고민은 적게 될지 몰랐지만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고민입니다.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저에 대한 기대가 크시고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계셔서 무슨 대화를 하든 결혼으로 귀결되고 저는 그게 불편합니다. 이전에 제가 결혼하고자 했던 연인과 부모님 반대에 부딪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상처도 자꾸 생각이 나요. 두 분은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본인들 탓도 종종 하세요. 저는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결혼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인연이 있다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세계에 내가 전부인 느낌 들고 그런 기대감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비혼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부모와의 관계가 더 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얘기를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네. 하재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날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님인 건 분명하지만 이게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르고 고른 애인도 사귀다 보면 어려운데 부모는 내가 고른 게 아니거든요. 부모도 날 고른 게 아니에요. 유전자 섞여 있지만 휙 돌리다 보면 케미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세대 차이도 나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조차도 저도 좀 자녀를 키워서 느끼는데요. 좀 자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빨리 얘를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러면서 또 막상 그러면 또 좀 섭섭하고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어렵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고민을 느끼시는 분들은 잘못됐냐? 부모를 소중히 여기니까 이런 고민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전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자녀분들이 보냈으니까 효도라는 게 뭐냐? 저의 효도의 개념은 부모님이 사랑의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왜 나랑 생각이 다른데 100번 토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결혼하라고요? 네. 속으로는 웃기시네.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면 예 엄마 할게요. 안 해. 뭐 이런 상관없지만 제 표현이 전 좀 나쁜 심리학이어서 이게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싸움박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얄팍한 심리학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시면서 방실방실 그러겠다고 하고는 안 하면 된다는 말씀 가볍게 드리고 진짜 솔루션은 우리 하주현 선생님. 편하네. 형이랑 하니까.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양쪽 그룹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애 삶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얘는 내 말을 안 듣고 이게 뻔한 답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소연을 막 하다 가세요. 본인 불면증이라고 오셔가지고. 근데 그걸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2달마다 오셔가지고. 근데 보면 아드님, 따님 둘이 결혼 안 했다 뿐이지 너무 잘 살아. 한 분은 회사에 잘 나가고 있고 한 분은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뭐냐면 부모와 나 사이의 타이가 너무 단단해요. 그냥 각자 잘 살아가고 1년에 한 2번 만나가지고 아니면 한 달에 같은 도시에 산다면 한 달에 한 번쯤 2번쯤 만나서 점심 먹고 뭐 같이 얘기하고 헤어지는 정도가 서로 싸우지 않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집은 경제적인 종속관계가 여전히 있는 집. 여전히 어느 한쪽이 이제 도와줘야 되고 살고 있다든지 어느 쪽에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집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런 모든 부분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각자 독립적으로 잘 지냅시다가 제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뭐 갖고 얘기하지 하다가 오늘 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훌륭한 책입니다.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얘기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부모 문제는 상수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거는. 내 인생에 이걸 변화시켜서 어떻게 작게 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 또 내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특히 20살 넘었을 때는 그냥 성격이 만들어진 거고 부모님 특히나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70살, 60살, 70살 넘은 사람 성격이 바뀌겠어요. 그분이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눈물 흘리면서 바뀌고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되게 행복해져요 서로가. 여유가 생기니까 가질 게 많아지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한 마음 안에 왜 이게 안 바뀌지? 왜 이게 안 되지? 그분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기대치가 높지? 그 생각은 그냥 현안이 없는 한은 내가 평생 안고 가는 내 인생에서 그냥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겐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내 인생의 일종의 핸디캡. 엄마랑 너무 물과 불 같아 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 나한테 컴플렉스이자 나를 더 잘 나가게 해주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나한테 참 힘들게 하고 나를 소진시킨다 한 번씩 좀 평온하다가 한 번씩 엄마랑 만나서 2시간 이상만 있으면 싸워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럼 확 지쳐서 오고 근데 그 부분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3개 정도의 핸디캡은 갖고 산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공평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그냥 아예 생각하자. 그게 내가 고민을 덜하면서 내 일과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상수란 표현 좋은 거 같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무슨 명절 때 뵈면 그럴 생각이 하는데 자꾸 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랑 잘 안 맞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1시간 진료를 한다는 생각으로 만납니다. 내 환자분한테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기서 막 올라와도 멋지세요. 최고야. 그다음부터 우리 아들 최고야 해주시는데 1시간 이상은 못 만나요. 이게 진료 시간이 넘어가면 미칠 것 같은. 이게 사실은 애정은 알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부모 고민 때문에 제가 음악 처방은 요즘 19년 버전 라이온 킹이 나왔죠. 비욘세의 스피릿이라는 노래인데요. 워낙 제가 이 고른 이유는 우리 어차피 끝나는 노래니까 그 비욘세가 이제 심바 어린 라이온한테 너는 킹이야 얘기를 해주자. 그래서 우리도 힘을 내자라고 사실은 갖고 왔는데 지금 그 형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잔소리한 거네. 잔소리. 심바한테 뭐 얘는 그냥 사람 됐는데. 그래서 비욘세가 잔소리라니 얼마나 심각한 잔소리입니까? 그래서 19년에 가장 센 잔소리를 들으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잔소리였네. 비욘세 엄마면 진짜 대박일 것 같지 않나요?